이지혁이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는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 지은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탄이었는데요. 이지혁은 그날도 별일 아니야라는 얼굴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은호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고요. 지은호는 요즘 이지혁과 부쩍 가까워졌잖아요. 예전엔 고백을 거절당한 뒤라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최근엔 이지혁이 먼저 다가오는 순간들이 생겼고 지은호도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던 이지혁이 밥 먹었어? 하고 먼저 묻는 날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하루가 통째로 따뜻해졌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담담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이지혁 씨 심장 쪽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지금은 버틴다고 버티는 상태고 생활 패턴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진 흔한 경고처럼 들렸는데요.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가족력도 의심돼서 가족들 검사도 권유해야 할 것 같아요. 이지혁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기 몸이 아픈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이지환과 이수빈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의사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지은호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엔 이수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저 사람들 다 무너질 수도 있어. 이지혁은 그 생각 하나로 다시 예전처럼 차갑게 변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호를 밀어내야 한다는 결심이 미련하게도 사랑의 크기만큼 단단해지더라고요. 한편 박진석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척 고성희에게도 아무 티를 안 냈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감정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번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 손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었고 그 종이 한 장이 박진석 인생을 통째로 부정해버렸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사랑해서 재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사실은 계산과 가면 위에 올라간 것이었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박진석은 비서에게 아주 짧게 지시했는데요. 고성의 재혼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 관계, 돈 흐름, 병원 기록까지 누락 없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박진석 주변엔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일상적인 업무처럼 보이게 아주 정교하게요. 고성희는 그걸 꿈에도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추적하는 사람은 우진이었는데요. 우진은 고성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구멍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성희가 재혼 전 낳았던 쌍둥이 중 아들, 그러니까 지은호의 오빠와 관련된 흔적을 쥐고 있는 사람이 우진이었거든요. 우진이 입을 열면 고성희가 박진석을 속이며 숨겨온 병원 생활, 후계자 문제, 돈의 흐름, 모든 게 한 번에 터질 수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우진을 잡기 위해 평소엔 절대 안 하던 행동도 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끊기 전에 낮게 말했는데요. 우진아, 엄마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런데 우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성희는 더 조급해졌고 조급해질수록 실수는 늘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실수가 하필이면 박성재에게 먼저 포착됐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고성희의 숨겨진 이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고성희가 지은호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박성재는 고성희를 압박해왔습니다. 다만 박진석에게는 말하지 않고요. 박성재는 그걸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했지만 사실 그 속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아버지가 고성희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걸 아는 순간 느껴진 분노가 너무 컸거든요. 그 분노는 때때로 박성재 자신에게도 향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박성재는 그날 밤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성희를 더 세게 몰아붙여야 한다고요. 그래야 지은호가 이용당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박성재의 결심은 다음날 이수빈과의 우연한 마주침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정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계획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만든 자리도 아니었고요. 그냥 서로가 애써 피하고 있던 동선이 하필 그날은 겹쳐버렸습니다. 이수빈은 한눈에 박성재를 알아봤고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이수빈은 밝은 성격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계산에 밝아서 손해볼 일은 안 한다고 말하지만 박성재만 보면 그 계산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박성재도 이수빈을 보자마자 한 걸음 멈췄습니다. 수빈아 하고 부르려다가 결국 이름을 끝까지 못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빈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이상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철은 방제실 취업에 성공해서 표정이 좋아 보였는데 그 표정에 묘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상철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자리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누가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들이 알아봐준 일자리도 아들이 욕먹을까봐 거절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방제실에 들어가자마자 동료가 툭 던진 말이 이상철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아, 이 자리 낙하산으로 들어온 분이죠? 요즘은 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상철에게는 칼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웃으려다가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게 뭐였나? 이상철은 자존심이 꺾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지혁 얼굴이 떠올랐고 이지혁이 혹시라도 아버지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말로 욕먹을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철은 그날 집에 돌아와 김다정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김다정이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도 이상철은 그냥 좀 피곤하네 하고 넘겼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의 그 어색함이 가족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지은호는 이상철의 작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과 친구 같은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지은호는 이상철을 챙기듯 아저씨,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물었고 이상철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뻔했는데요. 이상철은 지은호를 볼 때마다 자신이 지은호와 이지혁이 잘 되길 바라는 이유가 단순한 호감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가족 같았고 지은호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따뜻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은호가 사실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이상철은 아직 모릅니다. 그 무지함이 앞으로 더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박성재는 이수빈과 이상철이 함께 있는 걸 보고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내가 그만두면 되지. 내가 사라지면 덜 아프겠지. 박성재는 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철 앞에서 이수빈이 박성재를 외면하려 애쓰는 표정을 보니 박성재는 오히려 더 잔인해졌습니다. 수빈아, 잠깐만 얘기하자.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끝났잖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이수빈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본인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이상철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느끼고 억지로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이상철은 돌아서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내 딸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김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다정은 박성재가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이수빈의 눈물만 늘어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김다정은 이수빈을 안아주며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단다. 그런데 그 말이 딸을 더 무너뜨릴까봐 결국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날 밤 박성재는 회사에 사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반대하는 관계, 이혼 경력, 나이 차이, 집안의 체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수빈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성재 휴대폰에 박영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영나는 이미 고성희의 내면을 알게 되었고 지은호가 친딸이라는 비밀도 박성재보다 먼저 알았잖아요. 박영나는 늘 차분한 아이인데도 메시지는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빠,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엄마가 더 위험해져. 박성재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사직서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위험해진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박성재는 감으로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코너에 몰리면 꼭 누군가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성희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기 일상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를 도와 식당 일을 챙기고 동생 지강호가 요즘 정신 차리고 엄마 잘 도와주는 것 같다는 모습을 보면 안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의 마음속엔 여전히 열등감과 욕심이 남아 있었고요. 지강호는 누나, 나 이번에 돈 좀 벌 기회 생겼어 같은 말을 툭 던지며 어딘가 위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를 믿고 싶었고 정순이도 아들이 바뀌었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가족은 가장 취약해지는데요. 그때 고성애 쪽에서도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찾기 위해 결국 돈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현금을 건네며 말했는데요. 우진이 어디 있는지 찾아. 대신 조용히. 고성이는 자신이 조용히 움직였다고 생각했겠지만 돈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잡는 사람이 바로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뒷조사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은 서류를 보고 계좌 흐름을 보고 병원과 연결된 작은 흔적들을 맞춰가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전 쌍둥이 아들 장기 입원 그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박진석은 책상 위를 손끝으로 꾹 눌렀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박진석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폭발하면 고성이는 또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겁니다. 박진석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는데요. 요즘 힘들지? 무슨 일 있으면 말해. 고성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 웃어넘겼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요. 고성희는 그 웃음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껴안아야 했고 거짓말이 늘어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확신했을 겁니다. 역시 뭔가 있다. 이 모든 긴장 속에서 이지환과 박영나의 관계도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지내며 박영나가 요즘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말 잘 듣고 조용했던 박영나가 이제는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자기 꿈을 지키려 애쓰고 있잖아요. 이지환은 그런 박영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이상하게 자꾸 지켜지고 싶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전에 뽀뽀까지 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지환은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난 지금 망가진 상태야. 누굴 좋아할 자격 같은 거 없어. 배신당한 기억이 아직도 이지환을 쥐고 흔드니까요. 박영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의 비밀을 알아버린 뒤 자신이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얇은 유리 위였는지 깨달았고요. 그 유리가 깨지면 자신도 다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모른 척하기가 힘듭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툭 말했는데요. 나 그냥 숨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쉬겠어. 이지환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필요하면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박영나 마음을 더 흔들어 버렸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으면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파도는 결국 지은호에게로 밀려옵니다. 정순이는 평생 숨겨온 게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는데요. 은호야 나도 다 말할 자신이 없었어. 그 말만으로도 지은호는 뭔가를 직감합니다. 본인이 고성희를 증오하는 이유가 단순히 버림받았다는 감정만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의 문제로 이어져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지은호는 이지혁을 만나려 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설마 또 나 피하는 거야? 지은호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올라오면서 괜히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지혁은 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나오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지혁은 병원에서 들은 말을 떠올리며 지은호를 더 깊게 끌어안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로 지은호가 또 버려짐의 감정을 느끼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지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 너는 이미 너무 많이 버려졌잖아.
그런데 이지혁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버려짐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 집 앞까지 찾아가 버립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은호는 벨을 눌렀습니다. 이지혁이 문을 열자 지은호는 숨을 삼키며 말했는데요. 선배 나 또 혼자 두면 나 이번엔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에 이지혁은 순간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차갑게 돌아서려다 멈췄고 결국 지은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지혁 휴대폰이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의사의 목소리가 더 단호했습니다. 이지혁 씨 검사 추가 결과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진행이 빠를 수 있어요. 당장 정밀 치료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이지혁은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표정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야? 지은호가 다가가자 이지혁은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은호는 그 한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고백을 거절당했을 때도 이렇게 대놓고 밀어내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나한테 말해줘. 나 또 모른 척하게 하지 마.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지은호가 무너질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지은호가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지혁 머릿속에 고성이가 스쳐 지나갑니다. 지은호가 증오하는 그 사람, 지은호를 버렸던 그 사람, 그리고 지은호를 다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림자요. 이지혁은 갑자기 결론을 냅니다. 내가 지은호를 지키려면 나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지혁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말해버립니다. 지은호, 우리 여기까지 하자. 지은호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지은호는 믿기지 않아서 웃음이 나오려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는데요. 너한테 기대면 내가 더 약해져. 난 지금 약해지면 안 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이 사랑의 거절로 들렸고 사랑이 다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등을 돌려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문을 닫는 순간 이지혁 손이 심장을 움켜쥐고 주저앉습니다. 참았던 통증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지혁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은호가 보면 안 돼. 이지혁은 그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사랑이 참 이상하죠. 아픈 순간에도 상대가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나오니까요. 동시에 고성애 쪽에서도 위기가 터집니다. 우진이 드디어 연락을 해왔거든요. 우진은 짧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 찾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박진석 회장님도 움직이던데요. 그 말에 고성이는 등골이 싸늘해집니다. 뭐라고? 고성이는 그제야 감지합니다. 더 문제는 그 통화를 우연히 박영라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영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이미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건가? 박영라는 박성재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빠 아빠가 엄마 뒷조사하는 것 같아. 우리 이제 선택해야 해. 박성재는 그 메시지를 읽고 사직서를 찢어버립니다. 박성재는 결심합니다. 회사를 떠나든 남든 중요한 게 아니라 지은호와 이수빈 그리고 아버지 박진석까지 누군가의 인생을 더 이상 고성이에게 맡기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철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방제실에서 낙하산이라는 말을 들은 뒤 이상철은 결국 상사에게 말합니다. 저 이 자리 제가 그럴 자격이 없으면 내려오겠습니다. 상사는 당황해하며 웃어넘기려고 하지만 이상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상철은 자기 평생을 지켜온 정직이 무너지는 순간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이상철 씨, 그 자리 누가 밀어준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낙하산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였어요. 이상철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누가 나를? 이상철은 그 이름을 아직 모릅니다. 그 이름이 박진석인지 박성재인지 혹은 고성희인지에 따라 이 집안의 갈등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터질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어느 순서로 터지느냐입니다.
박진석의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고성희는 우진을 잡으려다 오히려 박진석의 그물에 걸려들고 있고 박성재는 이수빈을 다시 마주친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고 이지혁은 심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지은호를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이 한 지점으로 모이는 순간이 곧 옵니다. 우진이 마지막으로 고성희에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내일 병원으로 와요. 지은호 얘기 다 끝내죠. 고성희는 그 문자를 보고도 당장 삭제하지 못합니다. 손끝이 떨려서요. 고성희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런데 고성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박진석도 같은 병원 이름을 알아냈다는 걸요. 그리고 지은호 역시 엄마 정순이가 끝내 말하지 못한 그날의 진실을 듣기 위해 같은 병원으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걸요. 다음 전개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이라는 한 공간에서 박진석의 뒷조사 결과와 지은호는 버려진 딸이 아니라 이용당할 딸이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으려던 진실과 말해야만 하는 진실 사이에서 갈라질 거고 이지혁은 내가 아픈데도 너를 잡고 싶다는 욕망과 내가 아프니까 너를 놓아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스스로를 찢어놓겠죠.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는 끝내 말해버릴 겁니다. 나 죽을 수도 있어.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이 드라마는 진짜로 다음 회차를 못 끊게 만들 거예요.